워싱턴 DC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첫 일정으로 한인 동포들을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한미 동맹의 든든한 주역이었던 동포 여러분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에 이어 시카고와 뉴욕에도 주 방위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인들은 도시의 치안 업무와 함께 연방기관의 불체자 단속 업무 지원에도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이 가족 초청 기반 영주권 신청 절차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영주권 신청 케이스를 포함해 심사를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떠나 뉴욕시로 돌아오던 관광버스가 고속도로에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5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쳤으며 90번 고속도로는 수시간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70대 한인 가장이 자신의 아내와 딸을 총격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부부는 극심한 가정 불화로 이혼 소송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갈등이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워싱턴 DC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첫 일정으로 한인 동포들을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한미 동맹의 든든한 주역이었던 동포 여러분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오후 워싱턴 DC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한인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이렇게 지구 반대편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 정말 반갑고 또 한편으로 가슴이 뭉클하다며 올해가 광복 80주년임을 언급하며 낯선 땅 미국에서 무수한 역경을 기회로 바꿔낸 동포 여러분의 존재야말로 조국의 미래를 밝히는 귀중한 등불이라고 격려했습니다. 대통령은 무엇보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소중히 간직하며 미국 사회의 보편,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뿌리내려 각 분야의 미래를 선도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한국과 미국 두 나라를 잇는 든든한 가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인 동포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기에 단박에 쉽게 해결될 순 없겠지만 오랜 과제인 복수국적 연령 하향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권한 행사를 하고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재외선거 투표를 할 수 있는 장소나 장치, 제도도 잘 만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장에 있던 동포들은 박수와 환호로 환영했고 이 대통령은 자랑스러운 조국을 만들어 보답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간담회엔 앤디 김 연방 상원 의원, 이준호 주미 대사 대리, 은양 NBC 앵커, 문숙 광복회 워싱턴 지회장, 스티브 리 워싱턴 한인연합회장 등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에 이어 시카고와 뉴욕에도 주 방위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인들은 도시의 치안 업무와 함께 연방기관의 불체자 단속 업무 지원에도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연방 정부가 워싱턴 경찰을 접수하고 방위군을 배치해 도시를 정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이 끝나면 다른 장소로 이동해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나는 시카고가 다음일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이어서 뉴욕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전국 도시의 범죄 단속을 위해 워싱턴에 방위군을 파견할 것과 같은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워싱턴에 방위군을 배치한 것처럼 다른 도시에서도 무력 시위를 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워싱턴은 수도로서 연방특별구로 지정돼 있기에 연방 정부가 큰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다른 도시들에 대해선 권한이 제한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방식으로 무력 시위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이민자 단속 항의 시위 단속을 위해 방위군을 배치한 것이 법원에서 인정된 것이 대표적 예입니다. 트럼프는 또 FBI, DEA 등 연방사법기관 요원들을 대거 투입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한편 폭스뉴스 보도에 따르면 뉴욕 등 19개 주에 걸쳐 주 방위군 병력 1,700여 명이 향후 수주 안에 연방국토안보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을 지원하기 위해 동원된다고 백악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주 방위군 동원은 작전 투입에 앞서 인원을 준비시키고 조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이는 지난달 국방부가 예고했던 사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 치안 강화 체계의 일환으로 실시한 주 방위군 투입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이 가족 초청 기반 영주권 신청 절차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케이스를 포함해
심사를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은 즉시 발효되며 현재 진행 중인 신청과 신규 접수권 모두에 적용됩니다. USCIS는 공식 성명을 통해 허위, 무분별, 무근거 가족 초청 영주권 청원은 합법적 영주권 취득 경로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미국 내 가족의 통합을 저해한다며 이번 개정은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기성 청원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 지침의 핵심은 가족 초청 청원이 승인됐다고 해서 곧바로 합법적 이민 신분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USCIS는 신청인이 이민법상 추방 사유에 해당할 경우 출석 통지서를 발부해 추방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신분 문제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지침엔 가족 초청 영주권 청원의 자격 요건, 필수 서류, 인터뷰 절차, 중복 또는 관련 청원 처리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필요할 경우 다른 정부 기관으로 사건을 이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연방 이민 당국에 의해 엘살바도르 구금시설로 보내졌던 이민자가 법원의 판결로 석방돼 5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의 범죄 혐의를 내세우며 제3국으로의 이민 혹은 아프리카로의 추방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압박했습니다. 5개월 만에 가족들과 재회했던 퀼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에게 국토안보부와 법무부로부터 협박성 이메일이 날아왔습니다. 미국의 불법으로 사람들을 밀반입했다는 검찰의 혐의를 인정해 미국 감옥서 복역한 뒤 코스타리카로가 합법적 이민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계속 무죄를 주장해서 즉시 우간다로 추방될 것인가를 72시간 안에 선택하란 이메일이었습니다. 앞서 아브레고 가르시아는 22일 테네시주 감옥에서 석방돼 3월 중순 이민 당국에 체포된 후 처음으로 메릴랜드주 집에 들어와 가족들과 재회했습니다. 엘살바도르에서 15살 때 미국에 불법 입국했으나 시민권자 아내와 결혼하고 이민 법원으로부터 합법적 체류 자격을 받았던 가르시아는 이민 당국에 붙잡혀 엘살바도르의 세카트 감옥으로 추방됐다 풀려난 것입니다. 법원은 가르시아의 구금은 잘못된 것이라며 즉시 미국으로 데리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가르시아는 시민단체와 연방 판사들의 끈질긴 노력 끝에 6월 미국 땅을 다시 밟았으나 집 대신 테네시 감옥으로 이송됐습니다. 가르시아는 법무부의 유죄 인정 회유를 뿌리치고 무죄를 주장한 채 석방돼 메릴랜드로 귀향했습니다. 펜 본디 법무장관은 꼭 미국에서 쫓아내고 말 것이라고 공언했고 법무부는 불법 입국자 밀반입 혐의를 인정해서 미국 감옥에서 몇 년 살고 코스타리카로 이민 가는 길 아니면 우간다로 즉시 추방되는 길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주 버팔로 인근 고속도로에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떠나 뉴욕시로 돌아가던 관광버스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쳤으며 90번 고속도로는 수시간 양방향 통행이 차단돼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22일 낮 12시 30분께 버펄로에서 동쪽으로 25마일가량 떨어진 펜브로크 지역의 90번 고속도로에서 관광버스가 전복했습니다. 이 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54명이 탑승한 사고버스에는 인도, 중국, 필리핀계 여행객이 대부분이었으며 1세에서 74세 승객 54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버스 기사의 주의가 산만해지면서 통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급격히 핸들을 꺾어 발생한 사고로 보인다고 밝혔지만 기사가 집중력을 잃은 이유가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서 당국이 고속도로 양방향 차량 운행을 통제하고 헬리콥터를 동원해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사고 현장엔 깨진 유리와 탑승객 소지품이 흩어져 아수라장이 됐으며 고속도로의 양방향 통행이 수시간 차단됐습니다. 사고 버스에 탑승한 승객 상당수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3년 있었던 버스 사고로 뉴욕주에서는 2016년 11월 말 이후 제작된 전세 버스에서는 안전벨트를 매야 하지만 이번 사고 버스의 연식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 경찰은 해당 버스가 뉴욕 스태튼 아일랜드에 있는 M&Y 투어 소유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자동차운송안전청에 따르면 M&Y 투어는 만족 안전 등급을 받았으며 지난 2년간 사고나 사망사고 기록이 없습니다. 당국은 지난 2년간 M&Y 투어 버스와 운전자들을 60회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대표적인 부촌 저택에서 70대 한인 가장이 자신의 아내와 딸을 총격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웃들에 따르면 이들 가족은 극심한 가정 불화로 이혼 소송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갈등이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토요일인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께 롤링힐스의 한 게이티드 커뮤니티 내에 위치한 대저택에서 아시아계 여성 2명과 남성 1명이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과 검시국은 사망한 일가족의 구체적 신원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웃과 주변에 따르면 올해 72세 한인 천모 씨가 집에서 60대 후반의 아내와 40대 초반의 딸의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숨진 용의자 천 씨는 보석업과 부동산으로 큰 부를 이룬 사업가로 오래전부터 아내와 가정 불화로 이혼 소송을 벌이며 극심한 갈등을 벌여왔다고 지인들이 전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도 이들 부부가 진흙탕 같은 이혼 소송 절차를 겪고 있었으며 두 딸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이번에 희생된 여성이라고 밝혔습니다. 데일리 메일 등에 따르면 LA 카운티 셰리프국 관계자는 지난 23일 딸이 어머니와 여동생이 살던 집에 안부를 확인하러 갔는데 아버지와 동생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그녀가 911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관들이 신고자의 어머니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저택에서 강제 침입 흔적은 없었고 사망자들의 시신은 저택 내 각기 다른 방에서 발견됐으며 권총 한자로도 회수됐다고 셰리프국은 전했습니다. 데일리메일은 사건이 발생한 집이 $1,500만 달하는 대저택으로 베드룸 6개, 화장실 7개를 갖추고 있으며 카탈리나 섬까지 보이는 뷰를 갖춘 고가 주택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저지 등 6개 주에서 의료 사기 위험이 높은 17개의 서비스에 대해 메디케어 사전 승인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과다한 메디케어 지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지만 환자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CMS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뉴저지와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텍사스, 애리조나, 워싱턴 6개 주에서 피부와 조직 대체물 등 의료사기 위험이 높은 17개 서비스에 대해 사전 승인 요건을 도입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시범 사업이 사기와 낭비, 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범 사업은 민간 계약업체가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사전 승인을 검토합니다. 특히 고비용 의료 제품이 주요 대상이 되며 입원이나 응급치료, 지연 시 환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진료는 제외됩니다. 브라운대 공중보건대학 제프리 마르 건강경제학자는 이번 모델로 메디케어 지출 전반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민간 업체가 절감액의 일정 비율을 수익으로 가져가는 구조는 서비스 거부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번 시범 사업은 일부 주와 분야에 한정돼 있고 당장 메디케어 보장 범위나 지급 규칙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시범 사업 종료 이후 정해진 것도 없어 폐지와 확대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 승인 적용 서비스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지난 7일 연방의원 10여 명이 메멧 오즈 CMS 국장에게 서한을 보내 환자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왜곡된 인센티브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범 사업 모델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동물의 살을 파먹는 신세계 나사벌레의 인체 감염 사례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농무부는 벌레 확산을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어제 파리목 곤충의 유충인 신세계 나사벌레의 인체 감염 사례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신세계 나사벌레는 성체가 가축, 야생동물, 사람 등 온열동물의 피부에 알을 낳으면 거기서 부화한 구더기 수백 마리가 피부를 파먹어 들어갑니다. 구더기가 날카로운 입으로 숙주의 피부를 파고드는 것이 마치 목재에 나사를 박는 것과 유사하다고 해서 나사벌레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런 나사벌레 감염증은 제때 치료가 되지 않으면 감염된 숙주의 사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NWS 감염증은 재작년부터 중앙아메리카에서 유행하기 시작했으며 서서히 북상해 작년 말엔 멕시코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발견된 환자는 과테말라에서 미국으로 입국했으며 메릴랜드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브룩 롤린스 농무장관은 NWS 퇴치를 위해 생식 능력이 없는 불임 나사벌레를 생산하는 공장을 7억 5천만 달러를 들여 텍사스에 짓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소 사육 두수가 가장 많은 텍사스주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나사벌레 종류가 퍼질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세기에 불임 성충을 잔뜩 방생하는 방식을 이용해 나사벌레를 박멸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 보건국에 따르면 퀸즈 주민 2명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 명은 신경계통에 바이러스가 침투한 사례로 현재 뇌염으로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다른 한 명은 감염 후 고온 증상을 보여 입원했다가 퇴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브루클린에서 보고된 다른 2건의 감염 가능성 사례에 대해서도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양성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또 브루클린과 스태튼 아일랜드 주민의 헌혈에서도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지난 20일엔 뉴욕주 웨체스터 카운티 용커스에 거주하는 남성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뉴욕 일원에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저지 허드슨 카운티 주민이 홍역에 걸린 채 뉴저지 경전철 및 패스트트레인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열차 탑승객 전염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나왔습니다. 뉴저지주 보건국은 22일 허드슨 카운티 주민 한 명이 홍역에 걸린 채 통근 열차를 이용했다며 다른 승객들에 대한 감염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홍역 감염자는 지난 13에서 15일 사이 출퇴근 시간 뉴저지 허드슨, 버겐 경전철을 탑승했으며 뉴악에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 구간 패스트트레인도 이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홍역에 감염되면 대개 10일 후에 증상이 나타난다며 만약 감염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람은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연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구글의 자율주행 차량 자회사인 웨이모가 마침내 뉴욕에서도 자율주행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구글의 자율주행 차량 웨이모에 최대 8대의 자율주행차 테스트 운행을 허가했습니다. 다만 자율주행 차량엔 항상 운행을 감독하는 운전자가 탑승해야 하며 유료 승객을 태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테스트 운행은 맨해튼과 브루클린에서 9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 프로그램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허가는 뉴욕주에서 처음으로 공식 자율주행 테스트를 허용한 사례입니다. 웨이모의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는 이미 캘리포니아, LA, 샌프란시스코, 애리조나주 피닉스 등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라스베가스와 샌디에이고를 포함한 전국 12개 도시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시범 운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가 다음 달 10일 늘푸른 농장에서 추석맞이 경로 대잔치를 개최합니다. 이날 행사에선 점심이 제공되며 다채로운 공연과 늘푸른 농장에서 제공하는 선물도 준비됩니다. 경품 추천 및 장기자랑, 노래자랑 시간도 마련됩니다. 이번 행사는 늘푸른 농장이 주최하고 뉴저지 한인상록회와 한미문화원이 주관합니다. 행사는 9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뉴저지 트렌턴 늘푸른 농장에서 진행되며 참가 비용은 $40입니다. 왕복 관광버스 비용과 조식 비용이 포함됩니다. 버스 탑승 인원 파악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뉴저지 한인상록회로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80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63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모두 맑은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 주말께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